정신 나간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자, 그럼 뭐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은 저 같은 삼류평론가한테 맡겨두시라고. 이제 문제는 저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이제 용산이나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좌파 언론 때문이다. 정영진 같은 좌파 앵커에 잠깐만 스탑잇. 아니 JTBC 좌파 언론은 맞아요? 몰라.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 추론이에요. 고발하지 말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불길한 그거 그 대사. 아예 그 대사 치고 영화에서 한 10 몇 분 후에 아마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죠. 안돼 그럼 안돼. 제가 조 대표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청와대 2년 반 동안 근무해봐서 아는데 안보실과 비서실이 아니면은 두 군데밖에 안 난다. 어디 어디죠? 집무실이거나 부속실이거나. 그 얘기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드디어 또 수요일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동접자, 구독자 수가 그래도 수요일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날이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께 구독을 좀 독려하고 그리고 좀 주변의 분들 좀 데려오라고 미볼드 아르기닌 5,000 요거 있지요. 주변 분들 많이 데려오신 분들 저희가 좀 모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 모아온 거 인증하느냐? 댓글에 쓰시면 됩니다. 5명 모아왔습니다. 10명 모아왔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저희 광고주가 다 속아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댓글에 편하게 사기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김 과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좀 드리자면 말씀하실 때 흥분하시는 건 좋은데 꼭 마이크에 대고 흥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흥분하면 이게 막 몸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마이크에 대고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500명 모아오신 분이 있네요. 이슈메이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연 500명으로 될까 싶은데요. 뒤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제 그 여러분이 모아온 합이 지금 현재 저희 총 구독자가 안 되면 여러분께 다 선물은 취소가 되니까요. 일종의 그 범죄자 게임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모아오신 구독자들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과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관입니다. 제2의 이동관이 김홍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저는 제1의 이동관입니다. 그 재미가 없길래 그냥 해봤습니다. 그 점심 먹으면서 차차 생각해보세요.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차분히 정리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최윤경 기자 네. 찐팬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할 때가 됐네요. 역시 네. 정무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우리 최윤경 기자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요즘 뭐 정치권이 정말 네. 또 항상 시끄럽습니다만 특히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첫 대정부 질문이 3시간 만에 파행했습니다. 오래 갔네요. 3시간. 아니, 원래 이 대정부 질문 파행이 진짜 정말 오묘한 상황에서 오묘한 순간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 그 시작 2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는데 질문자들이 쭉쭉쭉쭉 질문을 하잖아요. 네.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진행을 하는데 5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울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뺨을 때려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네. 저 이후로 상황은 뭐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뭐 난리가 났죠. 뭐 국민의힘 의원들 다 일어서가지고 막 몰려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가고 그 네. 김병주 의원도 되게 의기양양하게 같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 근데 마지막 네. 그 상황을 이제 조금 봤는데 네. 그 막 모여 왔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거 뭐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엑스트라 이제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자주 보거든요. 네, 감성이 마이너 감성이요. 네, 마이너 감정이 네. 있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들 막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뒷분들 좀 몇 분 봤죠. 네. 아, 웃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이 상황을 즐기는 분이 아. 예, 계시더라고요. 관람. 네, 네. 왜 나왔나 이렇게 그냥 옆에 사람 나오니 같이 나왔던 그런 분위기도 좀 아. 내가 좀 봤고요. 여튼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원래는 했는데. 정회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정회를 하고 김병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과 없이는 본회의 참석 어렵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달라. 이 망언에 가까운 그 거친 표현, 이 막말을 이제 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과하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네. 김병조 의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이 또 필요하군요. 흑한 좀이 샌드맨. 필요했는데 샌드맨. 사과하지 않겠다. 뿌려, 빨리 뿌려. 뿌리면 바로 본회의 됐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아. 이야기를 한 상태고 결국에 네. 그냥 산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어제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대정부 질문 끝나면 그거 상정해서 표결하자. 그리고 네. 의장도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국민의힘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긴급 의원총회를 하면서 네. 야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 필리버스터를 간다. 필리버스터. 야, 이거 반대 무제한 토론을 간다. 네. 이제 해서 그 민주당이 그럼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인원으로 밀어붙이겠다.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네. 김병주 의원이 시원하게 지금 그 말아먹었어요. 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틀어졌어요. 다들 저녁 드시러 갔습니다. 그 팩트는 뭡니까? 뭐가요? 한미 그 일본과 한국은 네.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죠? 아니 그 팩트는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국가 기밀입니다. 아니 우리 일본이래. 죄송합니다. 아니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죠. 네. 네. 한국과 일본은 동맹입니까? 뭐 같이 이제 군사 훈련하는 네, 사이 군사 정도 훈련. 보죠. 연합. 뭐. 네, 네. 연합입니까? 네. 우호 관계. 그러니까 뭐 요거는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좀 볼 것 같은데 네. 내용하고 이제 그 발언의 어떤 톤이나 형식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뭐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부적절이나 잘못이나 아니, 뭐 소장님. 왜 나랑 싸우려고 아니 그래. 저 영혼을 좀 담아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낼 때. 연기를 하세요. 오늘 그 나가는 분들이랑 비슷한 표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다 좀만 말을 네. 이어가면은 예. 부적절했고요. 네. 그럼 뭐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은 저 같은 삼류평론가한테 맡겨두시라. 그런 표현들은 여기 뭐 국회에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유명한 친일 언론인입니다. 스시 좋아하고 어쩌다가요? 스시도 좋아해, 일본 사케도 여행 좋아해, 좋아해. 일본도 뭐 업무상, 비즈니스상, 여행상 한 20번 이상 갔어요. 전신 메뉴 우동이 늘 나오죠. 예, 올해도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네. 예, 일본 굉장히- 이름이 아리가또라는 철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낙가무라 정도는 돼야지 아리가또. 아리가또 김이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출장 간 적이 있어요. 후쿠시마의 방사능 맵을 그리기 위해서 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도쿄올림픽 열리는데 여기가 본인이 위험하다고 왜? 하니까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는 그래요? 사람이니까. 방사능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1km 그건 근처까지 아니고. 갔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기 어. 측정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간 뭐 네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하거나 어렸을 때 일본에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유학을 갔으니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국가 외교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 제가 그렇죠. 친일 언론인이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네. 한미는 동맹이고요. 아. 미일도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뭐- 공조를 해요. 정확하게는 공조라는 그렇죠.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와서 그 기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뭐 동맹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김병주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지적을 해주신 했고. 거예요. 네. 다만 정신나간이라는 표현 그리고 너무 과격했다. 민주당이 지금 어제 짜왔던 전략에 개인이 혼자 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개인 플레이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저 김준일 평론가 이제 김친일 평론가로 이름 개명 좀 그 생각하느라고 안 들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이 이제 6월 2일에 이제 나온 거죠. 6월 2일에 호준석 그 국민의힘 대변인 대변인이 문평으로, 네. 북한이 풍선 자꾸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이래봐야
한미일 동맹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제 요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제 한미일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고준석 대변인은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 동맹, 연합, 공조 이런 것에 대한 의미, 정치적인 함의를 잘 모르고 쓰시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거의 저는 100%다 동의를 하고 네. 그럼 특별히 하실 말 없으시겠네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네. 아니 김병산호초. 김병주 의원이 어제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다고. 어떤 하더라고요. 노래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짜자짜잔. 아니 저 똑같은 최고위원 말- 당선. 지금 민주당의 다른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굉장히 짜증나 있어요. 왜? 아 저기서 지금 자기당 상한가. 사람 어떡하냐고 아 지금. 전당대회. 완전히 상한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 상황이에요. 아. 그 정도까지로 김병주 의원이 서킷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금 당원들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상승했어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았고 외국에서 저 최고위원 출마할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있었는데 예. 어제부로 그냥 싹 정리, 아. 완전 정리됐어요. 최고위원 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지금 또 앞서가고 있군요. 완전히 이제 떴어요 한마디로. 그러고 이제 최고위원들 연설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딱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네. 군인 정신으로 검찰의 핍박으로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와! 이런 아니, 끝난 거예요. 검사 출신 의원 말고 지금 군인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재명. 군인이 이제 나라야. 지키겠다고. 누구죠? 세콤 출신 없으시나? 세컨 가족이 약간.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 아, 진짜. 아직은 맞아. 준비된 아주 치밀한 작전 하에 나온.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걸 지적하는 건 매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데 네. 민주당도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시나리오가 어제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어차피 뭐 금요일 날 다 처리가 뭐 되고 그렇습니다. 하루 네. 차인데 네. 김병주 의원으로서는 정말 이번 게 확실하게 당원들에게 각인을 시켰다. 근데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있어요. 민주당이 네. 이 화요일 날 이렇게 본회의로 한 게 이런 돌발 변수까지 사실은 감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루는 무조건인데 그거 네. 말고도 의외의 상황으로 이게 네. 본회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어제 네. 봐보세요. 김병주 의원이 맨 앞에 집회하는데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 박찬대, 뭐 정청래 뭐 이런 분인데 바로 그 옆에 맨 앞에 이러고 서 있더라고. 네네네.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본인이 계획한 거 120% 달성. 아하. 심지어 오늘 오전에 국방위 네. 또 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거는 사과를 해야 우리가 국방이 진행을 할 수 아, 있다. 네네. 지금이라도 하면 국방이 바로 간다. 네. 아니면 뭐 오전 내에 논의해가지고 뭐 하면 우리가 오후에는 국방이 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꿋꿋이 앉아가지고 사과할 수 없다. 네, 흑 가져오라고.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네. 사과 안 하면 우리 본회의도 안 들어가고 상임위 안 할 거야. 네. 이게 국민의힘에게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 안 해주면은 네.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면 우리 국회 안 들어간다 그러다 그냥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네.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게 누구예요? 아, 그리고 본회의나 상임위나 뭐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열 수가 있잖아요. 쭉쭉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옳지가 않고 네. 유효적이지도 않다. 네. 다시 생각하시라. 네. 들어가서 싸우라. 운영에서 정말 잘 싸웠잖아요. 네, 그렇게 네. 싸워야지. 싸우면.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있죠? 경제 부문 질문이 있고 일단 예. 국민의힘은 지금 안 들어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안 들어가야죠. 뭐 이해가 이건 안 뭐 돼.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 들어가고 상임위 안 들어가 그러면 민주당이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러면 어떤 협상 카드를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꼬셔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건 다수당일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보이콧인 거군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네. 갖고 있을 때 네, 네, 그것이 네, 유효가 있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건 이상한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한일 동맹에 대한 입장은 한번 밝히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밝혀야 돼. 국민의힘이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부적절했다거나 실수였다거나 아니면 뭐 아. 표현이 조금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거나.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한번 안 되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세포 분열 단계부터 제가 보수
패널인데 네. 이건 일본과의 동맹은 말이 안 돼.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조, 협조, 네. 군사적인 협력 네. 요 정도까지는 그럼 뭐 이견이 맞지만. 따로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죠? 아 그럼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뭐 미국과 동맹, 그다음에 그렇죠. 미국과 일본은 동맹일 수 그렇죠. 있어도 우리와 일본은 이제 뭐 협조, 공조, 그럼요. 네.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입장을 그럼요. 밝힐 수 있겠죠. 고집 부리지 마시죠. 한미일 연합훈련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 좀 음. 오류가 있었다거나 뭐 이 그 정도 이야기는 할수 나오면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도 사과 네, 그 거친 알겠다. 표현에 대해선 사과 정도 사과합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냈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옛날부터 네.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제 드디어 국회에 낸 겁니다. 지난 9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1명은 이제 기각이 됐고 나머지 2명 진행 중인데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4명을 더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이 4명 어떤 사유로 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네. 드리면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 어미준 검사인데 강백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서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이고요. 김영철 국정농단 수사 중에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 뭐 여기서 좀 불미스러운 의혹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 주가 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 그리고 박상용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요구한 의혹. 이게 이제 네. 그 진술 조작 이야기고 엄희준. 근데 엄희준 검사는 조금 옛날 이야기가 지금 끌고 나왔는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 이렇게 한명숙 사건을 끌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강백신, 엄희준 이 사람들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약간 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상황이겠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심지어 기자실에 거의 뭐 쳐들어가다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나 입장 발표할 거니까 집합하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급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 다 대검 참모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재명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안철수 의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가짜겠습니까? 검사 탄핵안 발의는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 방해입니다. 감옥이 두려운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네. 이제 내용을 발표하셨고요. 네. 비판은 안 하세요. 이제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아니 뭐 소송이 취하됐다는 얘기가 이게 있던데. 바로 법의 맛입니다. 법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도 장성철의 요즘에 최후의 발악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요즘에 네. 뭐 나랑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지금 동병상련 아니야. 취하했잖아. 나중에 얘기해. 또 약간 좀 벗어나셨군요. 아유, 서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사법리스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참 나쁜 정당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나쁜 정당이다. 싶어요. 결국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조사하는 검사들 뭐 자신들의 의회 권력을 이용을 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네.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끔 옳은 일을 하는데 네. 이런 일 때문에 민주당에게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인식과 관심을 주려고 하더라도 역시 민주당은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의 공적인 권력을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요.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네. 이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명의 민주- 검사 탄핵 대상이 된. 네. 네, 검사들을 불러서. 근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에는 이런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참모들 네. 변호사들이 배지 달아가지고 법사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거의 조사하고 취조하고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네.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나쁜 정당 민주당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검사들이 좀 부적절한 수사 혹은 뭐 과도한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치면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있다 치면 그때는 정치권에서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탄핵할 수도 있고 하는데 왜 꼭
지금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것. 네네네. 그리고 어미중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명숙 총리 불법 정치 자금 뭐 여러 가지 허위 증언 연습 이런 명목을 달았지만 네.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조사했고 대장동 백현동 뭐 이쪽으로.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요 네. 대법에서 2년 판결 받았어요. 확정 판결이 나왔죠. 유죄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유죄는 나왔지만 또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아마 뭐, 민주당에서는 네, 한 것 같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상당히 우려된다 민주당. 예,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제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예. 태블릿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종이를 놓을 것 같으면 태블릿을 왜 놔요? 아 이게 각도가 이렇게 놔야지 잘 보여요. 책받침이구나. 예, 책받침이요, 책받침. 예. 실물 종이를 넣는. 굉장히 이래야지 아, 각도가 그래. 잘 보여. 이렇게 아, 누이면은 그래. 잘 안 보여요. 인정. 알겠습니다. 노안도 오고 노안이요? 예, 힘들어서. 예. 나 종이를 왜 저기다 놓나 해갖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된다. 메시지에 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예. 왜 우려되냐면은 저는 검사들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서서 3명이 탄핵이 됐어요. 네. 그 3명이 이제 안동환 검사 이거는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보복 네네네. 기소. 그리고 손준성 이거는 이제 고발 사주. 네. 그리고 이정섭 이거는 네. 처남 마약 의혹 이제 뒤봐주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안동환은 특히 이제 헌재에 갔다가 기각이 됐는데 네. 헌재의 취지는 뭐냐면은 잘못한 거 맞는데 탄핵될 정도는 아니야. 뭐 요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건가? 이렇게 같은 법조인이라서 이거를 봐준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지만은 어쨌든 네. 판결 존중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앞에 3명하고 뒤에 4명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4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시호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 의혹이 나왔어요 지금. 네네네네네. 장시호 씨가 뭐 이 친구하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뭐 있었잖아요. 오빠. 확인이 됐나요 이게? 아 오빠 이야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확인이 됐나요? 장시호 씨의 주장 정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연어하고 술로 회유했다. 네네네네. 이거를 이제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주장을 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이거는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검찰을 이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의혹이 있다면 특검에 갈 일이 아니라 네. 특검 얘기도 하고 탄핵 얘기도 나오네. 특검 탄핵이 아니라 공수처란 조직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고위 공직자를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나 네. 이렇게 재중 뭐 이제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덮어주는 사람들 수사하고 있는 거니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탄핵을 지금 하면은 네. 이런 논란들이 훨씬 적어요. 근데 지금 무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공수처에서 너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물론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저는 공수처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중에 4명 중에 3명이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검사들이에요. 네. 수사. 한 명은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네. 2명은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거를 어떻게 보복 탄핵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든 제가 말하는 거는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고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좀 더 절차적으로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일을? 근데 그러니까, 이해도 예. 돼요. 누가요? 민주당의 저런 행위가.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요? 민주당은 스스로 효자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 민주당의 비아냥됩니다. 아버지는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검사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민주당의 아들들이 음흠. 쫙 조사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분기탱천한 거 아니냐. 네. 효자당, 아. 민주효자당 이렇게 이름 바꾸셔라. 댓글 요거 좀 하나만 댓글 더- 좀 보시고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좋을 리가 없고.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이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받았고요. 네네. 그 동생이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쓴 게 나왔어요. 뭐 다른 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이제 뭐 이게 위증을 시키는 뭐 연습을 시켰네 이거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네. 한명숙 자체를 이제 뭐 무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재심도 이제 대상이 아니었나 뭐 하여간 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네. 이거는 문제를 지금 삼는 거는 조금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에 화력을 집중을 해야지 이거저거 다 끌어써가지고 하면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네.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민주당의 검사 탄핵 뉴스 한번 짚어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대표군요.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1년간 받아온 대장동 사건 재판에 병합을 해달라. 너무 멀다. 그리고 너무 요청을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 그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재판부를 기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맞아요. 수원지검에서 해가지고 수원지법에서 하잖아요. 네. 그 판사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내린 판사인데 지난번에 9년 때린 사람. 예, 설명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 네. 병합을 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좀 옮기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판사 기피 신청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저는 뭐 받아줘도 문제 큰 문제 없지 않나? 없다? 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서 예. 재판하나 비슷한 재판 결과 나와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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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김호- 탄핵. 네. 네네. 탄핵 있습니다. 방통위에 김홍일 가고 이진숙 온다. 야,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이진수. 진짜 정말 옛날 사람 이름. 전 대전 MBC 사장이죠 아마. 네, 네. 아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려고 표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시원하게 또 사표를 냈습니다. 네. 자진 사퇴를 하고 퇴임식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주 또 시원하게 네. 초스피드로 면직안을 제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직무정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행정 전자정부라 그런가 네.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영만리에서도 클릭만 하면 결제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도장 파야 돼 거기는. 진짜 일본은 우리는 팩스 넣고 네. 진짜 메일도 안 받더라고. 미국이든 유럽 어느 국가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진짜 뭐 여권 신청하든 아니 우리 내가 구글 정부 만든다. 맞습니다. 구글 정부라니까 다 아. 전자정부야 다 그거. 진짜 빨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고 그 뒷자리로 만만치 않은 분이 지금 이제 호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도 꽤 성향이 아주 명확한 분이죠. 그럼요. 네. 예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서 영입을 했던 네. 그런 분이거든요. 되게 좀 보수파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분인데, 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영진 앵커님, 전 이런 상황들이 개판 같아요. 개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구 스테이지. 네. 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뭐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네. 합의제 기구인데 네. 두 명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중요한 결정하고 네. 국회에서는 그럼 넌 탄핵 이러고 그럼 대통령 탄핵당하기 전에 사표 사퇴시키고. 받아서 다른 다른 사람 사람 세워. 하고 그러면 또 민주당은 탄핵. 그럼 또 탄핵. 네. 이게 또 뭐예요? 세워. 이게 네. 개판이지 이게 뭐예요? 근데 5명이 아니라 2명 된 거는 네. 서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완전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혹은 뭐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고 아니 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네. 민주당은 자기네 사람을 국회에서 네. 이제 표결을 통해서 추천을 했어요. 했죠. 대통령 임명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음. 자기네 사람들을 추천을 하려고 국회에서 이렇게 본회의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건 너희들은 안 해줄래.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못 하고 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오면은 방통위가 제대로 안 올라갈 거니까 또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개판이라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정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이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그 민주당 추천몫은 대통령이 안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추천하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표결 안 해주고 이게 개판이라니.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예. 도그 스테이지 이거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 많이 동의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뭐 공공기관 언론 쪽을 포함해서 이런 데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어떤 권력 이거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KBS 사장도 결국은 이제 이사회 장악한 다음에 사장 쫓아내고 또 박민 사장 들어오고 MBC도 안영준 사장이 아직 임기가 한창 남았는데 그냥 네. 다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MBC 이제 8월 12일에 새로 이사들 뽑히면은 안영준 사장 쫓아낼 거고 네. 또 할 거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니까 네, 이런 네, 일이 네. 벌어지잖아요. 네. 공영방송이나 이런 언론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정권의 전리품, 정권의 어느 정치적 후견주의를 좀 벗어나서 네. 우리가 조금 이거를 시스템의 안정화를 하자 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방송 3법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대안은 좀 내야지. 반대만 해 무조건.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 다른 반대도 대안입니다. 그게 무슨 대안이야? 라고 집권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면 지금 시스템대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인 그러니까 2인 체제는 네. 좀 예, 민주당의 입장에 저는 동조하는 편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방통위에서 예전에 2017년에 3인 체제가 됐는데 3인 체제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5인 합의제 정신 그러니까 독임제 장관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되는 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법무법인 4군데에 자문을 네. 구했어요. 법적 자문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3군데가 네. 이거 문제 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방통위가 그거 네. 결과를. 그래서 예전에 잠깐 2인 체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아예 의결을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방통위가 다 알아요 그거를. 네.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YTN 민영화하고 이거를 2인이서 다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이제 간곡하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은 언론계를 좀 만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면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대파 쪽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용산에 계신 참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자기들끼리 막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법에 위반되지 않았네, 잘하고 있네,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옹호하고 방어하고 하냐고. 나쁜 선례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민주당도 특별히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국가 운영과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고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집권 여당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년마다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네. 뭡니까 진짜? 아 근데 진짜 개판이에요. 무서운 건 이 두 사람이 정말 많은 결정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운 거. 아,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를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MBC 사장, 그러니까 뭐 선임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그냥 띄웠잖아요. 이미 두들겨 놓고 나면 그거는 멈출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YTN가 또 그냥 하고 나면 그 다시 회사를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이미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네, 이미. 네. 그리고 이진숙 예를 들어서 새로 저 방통위원장이 오게 되면 역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또 벌이고 가겠군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또 탄핵이 바로 올라갈 거라서 아, 아마 아니 근데 오자마자. 며칠간의 기간은 있잖아요. 있죠. 뭐 한 법사위 올리고 임명하고 군에 올리고. 그러니까 네. 허락된 시간. 그러니까 하늘만 2인 허락한 시간. 2인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2인 체계로 뭔가 움찔 이것만 하면은 바로 탄핵 아니고 2인 체제로 하나라도 의결하면은 네. 야 바로 너 탄핵 이렇게 갈 거라서 제가 볼 때 보름의 기간은 있어. 보름. 그럼 아. 보름의 기간 동안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임명하고 막 그럼 되죠. 네. 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진짜 아. 좀 창피해요. MBC는 MBC 알아서 하게 하고 KBS는 뭐 최소한의 그 뭐 보도 기능이나 이런 거 정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네. 진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이제 진짜 제가, 대통령. 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예, 이제 진짜로 대통령이 리얼 문제다.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네.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따르면은 뭐 JTBC, MBC 같은 좌파 언론이 이태원 참사 거기에 가라고 부추겨가지고 네. 참사 일어난 거 아닌가 하고 있죠. 진짜로 용산이나 제가 네. 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 좌파 언론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저- 이렇게 공공연 우리가 정영진 같은 좌파 앵커에 잠깐만. 스탑 잇. 아니 JTBC 좌파 언론은 맞아요? 몰라. 하여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 가장 문제가 MBC고 MBC 이제 손 보면은 JTBC도 이제 손 보겠지. 이거는 추론이에요. 고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뭘 생각을 손해 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진짜로 그런 생각들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 네.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우리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MBC 놈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잠깐 그거 그 불길한 그거 그 대사 아예 아, 메시지가 좋아서 한 얘기잖아. 또 불손합니다. 이렇게 또 음모론 갖다 붙이고 그 대사 또. 치고 영화에서 한 10 몇 분 후에 아마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죠. 안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네. 대국적으로 하면은 네.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크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을 좀 쓰세요. 야, 근데 JTBC는 참 양쪽에서 네. 또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옛날에는 같아요. 저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네. JTBC는 가장 극좌파 방송이었죠. JTBC가요? 박근혜 정권 때 네. 탄핵을. 예, 뭐. 극좌파라기보다는 이제 탄핵에 아주 선봉장? 기여를 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인 방송이었죠. 제가 네. 국민의힘 취재를 소속 열심히 했다. 상식적인 국민의힘- 방송.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네네네. 하고 있을 때는 네. 정말 극좌파 아, 방송이었다. 국회에서 볼 때는 그랬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네. 제일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죠. 중도적이고 어. 국민의 방송. 제일 가운데에 있는 방송인 건 맞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합리적입니다. 네, 양쪽에서 욕먹는다는 게 그 증거겠죠, 네, 뭐. 바로 그렇습니다. 네, 건전하게 네.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세 번째 탄핵을 한번 가볼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 탄핵이. 1탄핵 탄핵 쇼입니까? 1탄핵이 검사 탄핵이었고 네. 2탄핵이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이었고 3탄핵이 이제 대통령 탄핵인데요. 아, 대통령 탄핵 청원 여기 이제 그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게. 오늘 넘었죠, 오늘. 네, 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넘었던 것 같고 여전히 근데 계속 서버가 매우 작은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매우 대기인이 힘듭니다. 굉장히 네. 많다면서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논의를 해보겠다. 무슨 논의를 해요? 이 탄핵안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청원을 한 아. 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헌재에 넘길 것인지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법사위에서 1차 논의를 하게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와, 상황이 굉장히 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뭐라고 이런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미 만약에 국회 서버 용량이 컸다면 진작에 벌써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해 용산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집단 지성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뭐 탄핵 청원이 100만이 넘어간 이 숫자가 뭐 갖는 특별한 어떤 마디 숫자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뭐 50만, 100만, 뭐 200만 뭐 이런 이제 숫자별로 의미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혹은 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찬성하는구나 네. 그러한 인식을 주는 건데 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이제 가벼워졌다. 아, 탄핵이라는 단어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워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최 기자님 아시다시피 총선 기간 중에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든지 네. 그러한 뉘앙스나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이게 했잖아요. 단어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조심스러웠죠. 그때 뭐 국민의 준엄한 그렇죠. 심판이나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쉬운 단어가 됐어요. 예. 그냥 누구나 다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예.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하면서 탄핵이 그냥 일상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중국집 메뉴 중에 탄핵 짬뽕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엔 뭐래더라? 뭐 오징어인가 뭐 핵짬뽕만큼 이제 아니 매운 그게 게 아니라 탄핵짬뽕이죠. 오징어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오징어를 뺐다는 거예요. 탄핵 시켰다는 거 오징어를. 원래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오징어 같은 게. 아, 지금 댓글에 정영진 탄핵이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아, 왜 나한테 그래? 고맙습니다. 정영진 뭘 탄핵. 잘못했다고. 지금 장 소장님이 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맥이 탁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나라고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징어 짬뽕 얘기 나오니까 읍천리에서도 탄핵 메뉴 하나 만드셔가지고 탄핵 커피에서 탄핵 에이드로. 커피 안 들어간 커피. 디카페인을 그러면은 디카페인을 탄핵 커피로. 요새 근데 그 카페인 얘기는 탄핵. 있었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핵보유국 얘기했더니 네. 맞아 우리 탄 핵보유국이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와 탄핵되면 전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음. 막 이랬는데 맞아. 지금은 너무나 쉬워 맞아요. 쉽게 됐어요. 네. 그냥 뭐 탄핵하면은 또 뭐 대통령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겁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네. 너무나 이건 집권 세력에게는 더 오히려 더 큰 타격이 가는 네네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이런저런 검사 탄핵이나 이런 탄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이제 심리적 하기 장벽을 위한 낮추기 이런 위해서. 징검다리 그러니까 익숙하게 탄핵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뭐 일종의 저는 네. 음모론이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탄핵이 남발되는 거는 좀 우려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체제의 안전성을 굉장히 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개혁 그 조국혁신당의 이제 정치개혁 토론회를 제가 갔었는데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뭐냐면은 개헌이 탄핵보다 어려운 나라예요. 네. 제가 개헌을 해야 진짜 된다라는 그러네. 지점. 왜냐하면은 개헌은 87년 이후로 1타수 무안타, 탄핵은 2타수 1안타예요. 3타수 2안타 될 수도 있어 지금. 어쨌든 이제 국회만 따져보면 탄핵도 벌써 2안타 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 된 것까지 되면은 네네네. 2타수 1안타.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역동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탄핵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에 써야 되는 수단이고 오히려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69년 동안 독일은 60번을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아까 전에 의미 100만 명 얘기하셨잖아요. 일단은 허들이 한 번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엔 145만 명.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대통령이냐? 왜냐하면 중국인 입국 전면부로 하는 거 코로나 때 이거 안 한다라고 해서 했을 때 145명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갔었거든요 그때. 145만 명.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가 145만 명이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목표로 그건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200만 명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김수영 뭐 대변인이 네.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한가롭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정치를 안 하고 법기술자처럼 뭐 법에 위반된 게 없으니 탄핵을 안 당하니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뭘 동의를 못해. 이제 또 연기하세요. 영혼 좀 담아주세요. 어색해요? 네. 하지마. 아이 너무 뒤에 뭐 티나잖아. 아니 정치하려고 정무수석 지금 임명하려고 지금 아니 정무 장관 임명하려고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치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대답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됐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데에 네. 이유를 좀 알고 거기에 조응하고 반응하고 해가지고 네.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이 넘는다고 한들 어떤 실효적인 어떤 그런 없죠.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너무 커져 버리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되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면 이제 그 의미를 갖는 숫자가 되면 한 500만쯤 되면 정말 이거는
뭔가 큰 저는 의미. 500만은 불가능하다고 아, 그건 보고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광장, 특히 이제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주말에 윤석열 탄핵 집회 종종 열리거든요.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많이 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말이 광화문 일대가 완전 꽉 막혀요. 꽤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우습게 좀 보지 마시라, 대통령께서. 예. 아, 이 탄핵 버튼 옆에 이제 장로한 이유도 구독 버튼 하나 쳐. 맞습니다. 좋아요 버튼. 그거 먼저 눌러야 이게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윤 대통령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탄핵 이야기가 뭐 온라인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하면 어쨌든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될 텐데 요 상황을 좀 역전시킬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묘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님의 말씀은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반전 카드를 마련을 해라 그런 아니,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든지 뭔가 근데 있어야 이제 될 수가. 지금 우리 한 2년 정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해답을 구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야 계산기 가져와봐. 그럼 계산기를 집어 던지는 거지. 아, 계산기 이 나쁜 XX를 이게 가면한도 계산기 막 이제 집어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런 걸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무시하고 아, 이런 게 나와도 할 테면 해라. 200만 나와도 아예 100만밖에 됐어? 안 되는데 뭐 지금 뭐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흔들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청원 몇 명이라고 200만 갖고 와봐고 해서 이게 던진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계산기. 근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되는 것은 네. 상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위험한 신호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합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탄핵 큰일인데 이거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부감을 안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잘못했으면은 뭐 탄핵해야지. 그럼 안 바뀐다 이거죠? 안 바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고 그대로 고. 그 지금까지 온 건 뭔데 그러면? 뭐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뭐 온 길이라면 대체로는 이제 야당과의 뭐 협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뭐 사표 내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네. 야당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대화 상대로도 인정 안 하고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뚝심이라고 내가 표현하면 하고 싶은 대로 좋을까요? 하는 네. 거죠. 뚝심 굳은 의지. 그렇지. 예, 그렇게 강철과 같은 절과 같은 굳은 의지로 뚝심으로 밀고 나간다. 본인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네. 그냥 밀고 나가겠다. 또 이렇게 김 여사와도 이제 계속해서 뭐 정책 토의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모르시고. 기밀 사항이라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의 기밀 사항 있죠? 네. 02800-7070. 네, 이거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딜까? 지금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 어디야? 그때 뭐 안보실이란 얘기도 있었고 뭐 아니란 이야기도 있었고 2층이란 얘기도 있었고 5층이란 얘기도 있었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서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다가 챗 GPT한테 한번 털린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어디야라는 저 전화가 제일 무섭거든요. 저 이제 유부남들 어디야 이러면 이제 제일 정프로님 무서운. 그거 진짜 싫어하시죠? 저는 진짜 그 말은 맞아, 절대 맞아. 못하게 합니다. 어디냐. 네. 이 지금 천하람 의원을 비롯해서 네. 많은 정치인들이 장름한 여의도를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그랬나요? 예, 800에 7070 네. 이거 어디냐, 네. 어디 몇 층이냐, 뭐 이런 소집무실이냐, 소통령이냐,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제 국회에서 이게 재현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다 좌파 진행자 정영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저는 이 800, 7070이 옛날에 무슨 저 뮤직벨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00 오사이요 뭐 이런 거. 늦었어요. 이미 다 분위기 다 이렇게 몰고 가놓고 이제 내가 와서 무슨 늦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제 막 전화도 하시더만 막 이렇게 여기. 아니 그 궁금하잖아. 800. 아니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진행도 하니까 방송 네, 진행하니까 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조국 대표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청와대
청와대 2년 반 동안 근무해봐서 아는데 안보실 아니고 네. 비서실이 아니면은 두 군데밖에 없다. 이 번호는. 안보실, 비서실 아니면 안보실장이 우리는 네. 4로 시작하지 7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했고 네. 비서실장은 처음 보는 번호다 모르는 번호다 네네. 부인을 했고 그러면 네. 안보실과 비서실이 아니면은 두 군데? 군데밖에 안 낳는다. 어디 어디죠? 집무실이거나 부속실이거나. 집무실 혹은 부속실. 네, 이거는 조국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정책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정책실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화장실은 아니었네요. 예, 확실히 정책실은 뭐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네. 집무실 아니면 부속실 그 얘기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무실이겠지 그럼. 뭐 모르지 나야. 아니 근데 아무튼 둘 다 이상하죠. 뭐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용산이 문제인 게 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전화했어. 뭐 이미 핸드폰으로도 다 했는데. 아니 네. 나는 이거 차라리- 뭐 이렇게 해명하고 답변할 때 이거 뭐 국가 기밀사항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난 기밀사항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다 800에 7070을 외우고 있잖아요. 다 전화해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심지어 나는 내 가족 번호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인데 02800에 7070을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대중화된 번호입니까? 이제쯤은 북한이 보고 있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쯤은 이제 7070은 무슨 번호다 정도 얘기하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머릿속에서 아, 잊어버리세요. 이 기억된 거를 잊어버리세요. 비밀이니까 잊어버리세요. 70 번호도 또 너무 쉬워. 네. 800이 뭐 7683 이런 천공천공으로 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천공천공. 이제는 좀 얘기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아니 뭐 들어요. 이제는 이번은 안 쓸 테니까 아마 얘기를 그쵸.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였던 번호다. 아니 근데 왜 안 밝히겠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네. 그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뭐죠? 안 그게 밝히겠죠. 추측한 누구죠?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 잘 해주셨잖아요. 김준 평론가님 뭐라고 그러셨죠? 되돌려 보세요.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절대 못 알려주겠다라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라고 지금 하셨나요? 그렇게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번호일 거다.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요? 제가 세뇌가 됐어요. 제가요? 이거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네, 해서 당신이요.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네, 같습니다. 이 번호를 밝히는 것도 근데 이거 뭐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수사 대상이 되죠. 아, 당연히. 그래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누가 썼는지. 네. 네. 아니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그저께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몇몇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서 네. 진짜 알고만 있을게 방송에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알고만 있을게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네.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모르겠다. 이러니까 못 믿지. 진짜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대요. 이러니까 못 믿지. 이렇게 나와서 다 얘기하는데 누가 바보가 아니 누가 장성철한테 얘기를 하겠어. 정보원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있는 이 거야. 전화로 네. 걸면 받긴 받습니까? 안 받- 이제는 안 받죠. 신호는 갑니까? 신호는 통화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호는 가요? 단계별로 달랐어요. 저번에 MBC가 전화했을 때는 받았어요. 받아서 누가 맞아요.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떴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신호는 간다. 지금 전 국민이 다 전화해 보고 있어 지금. 800가 최고. 나중에 어디 저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이거 번호 받으면 아,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통화 중이네요. 아 지금도 통화 중이죠? 네. 네. 그건 아마 바쁘시네요. 다른 사람도 전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같이 맞아. 겹쳐가지고. 지금 계속 할 거야. 아마. 바쁘시네. 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소식도 있군요. 네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2심이잖아요. 네. 재판에서 이제 검찰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고 계좌를 제공한 전주라고 읽나요? 근데 쩐주 쩐주라고 아닙니까? 하는 게 우리가 네, 소통하긴 좋죠. 네, 전주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9월 달에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선고가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네.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주인 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직접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 내가 네. 개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도 역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냐? 공소장을 변경해서 주가 조작 방조를 가지고 그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왜냐면 이제 한번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쩐주로서 계좌가 이제 본인의 사용이 됐으니까. 제공이 된 거니까 그럼 주가 조작 방조로
같이 이전주 역할을 했다는 걸로 기소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그럼 이제 것으로 이전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죄를 받고 판결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네. 그걸 근거로 혹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뭐 전주 역할을 했으니 네.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네. 전주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네. 있죠. 예,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1심에서 다 무죄를. 재판을 다 무죄받지 않았어요. 아, 일부 그래요? 유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이게 디테일하게 조금 역할들이 다르거나 아. 뭐 이러니까 일부 유죄, 일부는 무죄 나오고 네. 권오수는 이제 집행유예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검찰이 제가 보기엔 진짜 궁색한 게 뭐냐면은 아니 2심 결과를 왜 지켜봐 기소하는데 기소는 제발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이 제발. 해야지. 같이 하고 아. 최소한 지켜봐야 된다라고 진짜 이해를 하더라도 네. 1심 결과 나왔으면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그러니까 내가 뭐 기소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라. 당신들이 판단하기에 불기소일 것 같으면 불기소를 해. 그러면은 그 다음 액션이 지나가는데 네. 액션이 할 수가 없는 게 끌고 앉아가지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심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네. 2심 결과를 왜 지켜봅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검찰이 보기에는. 판단하면 될 일이죠. 검찰이 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이 이제 핀치에 몰렸다. 뭐가 됐든 하니까 9월 이후에도 안 하기에는 너무 이제 구색한 거예요. 모든 변명이란 변명을 다 갖다 썼어 지금.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뭉개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사건을 좀 다시 파악해야 처음부터 되거든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제 네. 그 검찰총장 임기 끝나면 또 이제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 또 살펴보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소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 거죠. 지금까지 이원석 없으면- 총장은 그냥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인은 하고 싶어 해도 대통령실 반응이 워낙 셌잖아요 그때. 네. 못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았으면 근데 그때 딱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을? 저도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소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생각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2심 판결이 뭐 유죄가 나오고 이 사람들 그러더라도 별 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처럼 그냥 그러니까 지켜본다라고 얘기도 검찰에서는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그러니까 것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를 하면서 2심이 곧 나오니 그것까지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가 얘기한 건 했거든. 이제 검찰에서 검찰에서는 뭐 그런 얘기 그런 따로 얘기를 안 했죠. 했으니까 네. 그냥 네. 지금처럼 뭉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 이걸 근거로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아, 있겠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죄가 나오면 또 이제 또 고민이 고민이 깊어지는데.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야당의 공세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판결이 만약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이런 식의 네.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특검할 게 참 많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꾸러기 사진 등장했습니다. 꾸러기.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아유, 참 네, 사이 좋아 당대표 보이십니다.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제 뭐 서로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아, 어깨 저런 동무를 절친들이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네. 꾸러기 사진 아닙니까 이거? 사이 좋은 어떤 한 장면인데. 네. 근데 뭐 거의 뭐 입만 열면 지금 거의 너무 심한 비방전이. 아, 저렇게 웃으면서 어깨 동무했는데? 아 이거 사진 찍을 때 웃고 이제 쌍욕만 얘기할 안 했지 때는 할 거 다 하잖아요. 네, 거의 좀 있으면 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중요한 그러니까 욕은 제가 하지 않고요. 중요한 멘트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한동훈 지금이 변화의 골든 타임이다. 아, 원인- 여기 이제 PT 형식으로 아. 이제 비전 발표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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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변화의 지금이 변화의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은 변화해야 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요. 대통령과 싸웁니다. 당이 깨집니다. 한동훈 후보는 풋과일입니다. 풋과일. 풋과일. 나경원 후보는 그냥 소개해 주시죠 뭐. 나경원 후보는 국회를 모르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잖아 이거. 나경원 아니야. 윤상현 아 이거 약간 후보는 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윤상현 네. 후보 잘하죠 또. 윤상현 후보는 참패 반성 않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이거 황교안 아닙니까? 부정 성대모사. 근데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려 네, 보면 네. 비전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네. 당원들의 표심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도 이제 봤는데 대략 4,100명 정도가 동시 접속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댓글은 다 99% 이상 한동훈 만세. 한동훈이죠. 아, 그래요? 나머지 1%만 그냥 다른 분들 얘기를 해서 아,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대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동훈 되면은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을. 네, 사이가 안 좋고 또 막 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면 이거 여당이 온전할까? 한동훈이 되면은 진짜 이거 대통령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씩 좀 표심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로서는 좀 당원들 그 구성 비율상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좀 비판적이고 윤핵관들이 비판적인 개혁적인 당원들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하면서 그분들 많이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20% 정도 포지션이 되는데 네. 그분들도 좀 빠져나온 것은 한동훈 후보에게 네. 상당히 좀 불리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번 주 말쯤이면 네. 영남 당원들이 기류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이번 세게 달. 지금 원희룡 쪽에서 캠페인을 막 하고 있거든. 아. 배신자 한동훈 이거 안 돼요. 막 네, 네, 이런 너무 식으로. 세게 말을 하던데요. 엄청 세죠. 보니까. 네. 그래서 주말쯤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는 네. 1차에 갈 것 같습니다. 2차 갈 것 같습니다. 어. 2차 가면은 원희룡이 대역전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음.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저 후보는 뭐 한동훈 민주당원이냐, 뭐 아. 배신자 이런 얘기들 말이 안 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두 분이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인위적 지원으로 받아가지고 김기현 의원 대표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거죠. 당 대표 후보가 당원을 그렇게 경시하는 태도는 옳지 못해요. 아 오랜만이다.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최경기자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왜 김기현 그러냐고요? 의원과 전 아, 대표와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누굴 지원하고 있나요? 한동훈 아니 저기 원희룡. 네. 원희룡.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원희룡 싸움이. 후보 진영이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이거죠. 상했어. 아니 나는 내 힘으로 말이야 당 대표 됐는데 무슨 뭐 윤핵관들이 밀어주고 누구 도움 받았다고 말이 돼? 이렇게 좀 뭐라 하는 거죠. 가만히 계시지. 뭐 굳이 예, 그 아, 생각 그리고 들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4대 조건 네.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동행이 가능한 사람. 됐고요. 뭐가 되시오? 지방 선거를 치를 역량이 있는 사람. 됐고요. 원외 당 대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빼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 안 된다. 그래서 4대 조건이다. 내 끌어 봅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 원희룡도 안 나경원, 되죠. 한동훈밖에 나경원이 안 없는 되는 거 거지. 아니에요? 나경원도 안 되지 원해니까. 안 되네. 나경원이 왜 원해요? 왜 원해요? 생각을 원내지. 해보세요.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안 원희룡당. 된다고. 원희룡. 원희룡 안 원희룡도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나경원만 되고. 나경원 나경원만 의원 돼. 지지 선언이에요. 네, 지금? 나경원. 겨울에만 있으니까 공기가 혼탁해. 대구에 내려와서 경북하고 통합화 추진하니까 맑은 공기 내음 맡으면서 아. 다시 판단해봐. 아하. 한동훈이는 안 된다니까. 시장님 중앙정치 얼치기를 갖다가 여기는 자판이야. 관심 좀 끌어. 자파 얘기 안 들어. 참. 아이 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될지를 두고 이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튼 뭐 좋으나 나쁘나 흥행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성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예, 재미는 있네요. 네. 아, 나 이거 1분만 주세요. 나 네. 이 얘기는 왜 해야 되냐면 네. 여기서 벌어진 일이라서 여기서 네. 보고를 해야 돼. 제가 올해 1월 1일에 장르만 여의도에서 아. 발언했다가 그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네, 네. 예, 지금 그래서 오후 1시에 네. 또 추가 조사 검찰에서 추가 조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처벌 불원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 왜냐하면 명예훼손 한동훈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국민의힘이 한 건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종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한동훈 법률 대리인 측 변호사하고 지금 통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어떻게 될지 일단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평론가나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법적으로 조치하는 게 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은 게 아니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네네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네.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진심이 싫어하고 좀 처벌불원 내신다라면은 뭐 인정해드리겠다 그 부분은. 한동훈 지지로 바로 돌아섭니다.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은 비판은 저는 그런 걸로 누구 비판하고 비판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 그럼 아니에요. 할 거는 다 하지만은 네. 어떤 언론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고소고발 많이 하는데 네. 그나마 다른 좀 스탠스를 가지신 분이 나오는 거는 환영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직구장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법적으로 네.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알아서 오늘은 해결하는 얘기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하여튼 두 분 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큰짐 덜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얼마나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니까 지금. 얼마나 그 불편한 일입니까, 그죠? 그럼요. 네. 자, 이분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저 동접자는 괜찮았어요. 오늘도 네. 뭐 10,000분은 넘었으니까. 기본이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불러주셔가지고. 네. 아유, 장성철 소장님 또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겨 가시네요. 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